안녕하세요. 자존감과 소비 만족도를 지키는 재테크,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가끔 댓글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 보면 대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대출금을 갚는 게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 대출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축이 먼저냐? 대출 상환이 먼저냐? 궁금하신 분들. 대출 갚는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 대출 좀 더 빨리 갚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저축이 먼저냐? 대출 상환이 먼저냐? 라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대출 갚긴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목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상금을 모아두었으면 목돈이 없다고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출 이자는 보통 3% 정도고 그리고 그냥 저축할 때 받는 이자는 많아도 2%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먼저 갚는 게 유리합니다. 제 주위 지인들도 가끔 중도상환 수수료 이야기하면서 유경아 그냥 대출 상환하는 것보다 저축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2% 가까이 돼서 비싸다고 해도 이것을 갚지 않고 나중에 계속 낼 이자보다 절대로 이 수수료가 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선 대출을 상환해야 목돈도 모이고 목돈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할지 뭘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무조건 빨리 다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기서 빨리 갚으라고 말씀드리는 대출은 투자와 관련된 대출은 모두 다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월 금리 갭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대출을 굳이 빨리 갚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대출받은 게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소비하기 위해서 받거나 아니면 내가 살 자가를 매매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빨리 갚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가구 1주택 이신 분들 중에서 그냥 나는 대출을 30년 이렇게 길게 담보대출을 잡아놨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원리금을 그냥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출 상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렴한 이자로 20, 30년 길게 대출 받아놓은 건 당연히 좋긴 좋지만 이왕이면 소비를 줄여서 대출 상환을 빨리 한 뒤에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어서 얼른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재산을 불리신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질문 중에 학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의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제 갓 취업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자니 목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선 목돈이 먼저냐 대출 상환이 먼저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조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대출 갈아타기부터 알아보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였다면 현재 이자보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훨씬 비쌀 가능성이 큽니다. 입사하자마자 제1금융권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용대출로 이 학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를 꼭 알아보셔야 해요. 그야 사람마다 연봉마다 회사마다 다 이 대출 한도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은행이랑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아본 뒤에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비상금부터 모으는 거예요. 비상금이 있다면 굳이 대출이 몇천 있는 상태에서 목돈을 몇천 따로 또 모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자 부분에서 손해가 나니까요. 다만 대출이 있다면 비상금을 두둑하게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월 급여의 3배에서 5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은 5배를 추천드립니다. 급여의 3배 정도를 비상금으로 마련을 해둔 뒤에는 돈이 들어오는 족족 강제저축처럼 월급의 몇 프로를 그냥 바로바로 대출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내가 모르게 막 카드로 긁어가지고 체크카드로 긁어서 돈을 다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날 바로 강제저축처럼 대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인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6개월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두고 비상금을 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은행 갈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없잖아요. 모바일 뱅킹만 그냥 열면 바로 적금 6개월짜리 정도는 아무거나 가입해도 되거든요. 이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돈을 묶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한 600만 원의 비상금을 모았다면 그 다음 달부터는 대출 상환을 100만 원 하는 겁니다. 대출 상환금 100만 원에 따른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그냥 나머지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상환금 이외에 남는 100만 원에서 해결을 합니다. 월급 200만 원 중 대출 상환금 100만 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 그것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용돈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더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죠.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대학교 때 쓰던 그 씀씀이를 늘리지 마시고 바로 그냥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표는 한 달 목표로 정하시고 이 한 달 목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의 한 10% 정도 높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대출 상환을 해야지 라고만 목표를 정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 수입이 늘어날 경우 대출 상환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소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연히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나는 대출 상환 100만 원 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딱 100만 원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소비로 모두 다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100만 원 이상 갚아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심리급여를 정해두셔야 됩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든 23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나는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소비를 100만 원 이내에서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자잘한 돈들까지 모두 대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니까 한 달에 막 5번 이상 대출 상환한 적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2-3번으로 나누어서 계속 대출 상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잘하게 들어온 거 다 상환을 하니까. 저는 심지어 10,000원 이렇게 대출 상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출 갚는 순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는 저희 집 지금 상황이랑 조금 비슷하게 해서 숫자만 다르게 해가지고 꾸며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금 3천만 원에 이자는 3.3%, 두 번째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는 3.1%, 세 번째는 500만 원에 이자는 2.7%.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부터 대출 상환하실 건가요? 저라면 3번 먼저 대출 상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1번을 먼저 대출 상환할 거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1번이 이자가 가장 비싸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대출 상환 원금이 현저히 작은 3번부터 대출 상환을 할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아주 자잘하게 다 넣어가지고 대출을 여러 개 받아보니까 뭐라도 하나 끝나야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저히 작은 원금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이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제일 작은 것부터 먼저 갚아버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대출 중에서 아무리 원금이 작던 크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2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신용카드 대출,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저라면은 3번 먼저 갚아버리고 나서 1, 2번 중에서는 그냥 1번을 먼저 갚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나 그냥 어차피 큰 금액은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둘 중에서는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으신 사회초년생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자기개발을 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을 많이 해결해서 신용대출이 높아졌다면 금융권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만기가 돼서 대출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할 시에 꼭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만기 될 때마다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좀 더 이자를 낮출 방법은 없는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또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냥 우러나온 건데요. 대출은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한테 상담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은행 관계자는 아니라서 사실과는 다른 그냥 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금리 조정을 좀 더 잘해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수입은 적어서 대출이 줄질 않아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들면 이게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또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계속 평생 아주 막 극히 아끼면서 살 수만은 또 없고, 그러니까 대출은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은 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빨리 상환하는 방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 모으는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더 벌고 덜 쓰기,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덜 쓰기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벌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부업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정말 유튜브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업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업이 어렵다면 그냥 작은 알바라도 하면서 투잡을 뛰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 그냥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빚이 있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해서 빚을 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대출 상환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계기가 없다면 대출이라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소비 생활에 신경을 쓰고 좀 더 열심히 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 대출 있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